시설을 보완하고 또 그다음에 각 지금 전시 시설마다 우리 한국어 외에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특히 일본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일본인들이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나운서먼트를 갖다 1호로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시설, 이런 또 중국어로도 나올 수 있는 시설,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일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반대는 더 심합니다. 지금 15억 자체가 국민성금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예요. 그건 뭐냐면 국민성금을 그동안 걷어가지고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행안부 역시 국민성금의 정확한 사용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행안부가 기념관 건립위원회로부터 건네받은 통장 사본 한 장이 국민성금의 사용처를 증명하는 유일한 서류였다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회계 감사를 했거든요. 요게 다예요. 몇 억을 어떻게 썼다. 영수증 하나 없대요. 국민성금 35억에 대한 영수증 처리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다 없대요. 없답니다. 행안부에. 요게 다래요. 취재진은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안중근 의사 기념관 건립이 감사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위원회 발족 시기는 2005년 12월 26일, 모금 기간은 이듬해 5월 4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4년 4개월여로 돼 있습니다. 개인 5,299명이 성금 모금에 동참했고 참여 기관도 527곳에 이릅니다. 현재 남은 잔액은 사무실 임대 보증금 2억 원을 포함해 15억 원. 이 가운데 보증금 2억 원은 임대 계약이 끝나는 올 초에 반환받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측은 장학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임대 보증금을 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회계감사 내용에 그게 들어가 있다면서요. 보증금 2억 원은 사업이 종료가 되면 반환받게 된다. 이렇게. 그거는 들어갔지만 여기 아직 존속이 돼 있잖아요. 완전히 끝나지 않았죠. 단체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청산이 안 돼 있잖아요. 상황이 어렵게 되자 위원회 측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남은 국민성금을 장학사업에 쓰려는 것은 안중근 의사의 뜻과도 부합된다며 이를 국가기관이 제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건립위원회 측의 주장입니다. 국민성금이니까 안중근 생명을 위해서 쓰자 이거예요. 지금 말이죠. 기념관은 기부 체납해서 국가 겁니다. 국가 돈을 써야지 그 국민성금 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례적인 소송에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입니다. 2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 효력과 비슷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걸리나요? 시간이? 그거는 그 사안에 따라 너무 편차가 심해서요. 그게 이제 원래는 2달인가? 석 달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간 내에 끝내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간단한 건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양해를 구하면 이렇게 또 연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결국 행정안전부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성금 등 기부금품을 모집한 뒤 2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고 기한 연장을 승인받지 못한 채 계속 갖고 있으면 국고에 반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사용 내역과 증빙 서류도 연말까지 구축되는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지난 한 해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국민성금 모집 건수는 97건, 액수로는 1,145억 원에 이를 정도로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기도 합니다. 모집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걸 많이 풀어가지고 좀 푸는 거하고 또 사용하는 거를 좀 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좀 개정을 하려고. 그러나 역사 관련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국민성금을 건물 건립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홍보와 교육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독립운동이나 독립운동가들을 기념한다는 그 사업 자체가 조형물 중심주의, 건축물 로켓 쌓는 이런 것을 치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독립운동가나 독립운동을 알고 싶어하는 시민들은 오히려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 건축 비용의 100분의 1, 10분의 1만 들여도 그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독립운동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독립유공자들과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작업은 분명 계승되고 기억해야 할 역사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사업은 그 어떤 일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국민성금이 관련된 부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순수한 마음으로 한 푼 두 푼 성금 모금에 동참한 일반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안철수, 박경철의 청춘 콘서트 현장. 2,000여 석의 자리가 모자라 무대 뒤편까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이들은 경험에서 우러난 멘토의 충고에 공감합니다. 내가 문제를 만들어서 던졌을 때 그 답은 최선이나 차선이지만 멈칫하거나 주저하거나 혹은 나태하거나 태만해서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선택은 최악이나 차악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단골 손님 김재동 씨의 이른바 개념 유머도 한몫합니다. 돈 받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노동입니다. 전부 다 이게. 여기 이렇게 돈 받고 여기 2만 원씩 받고 앉아있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겠습니까? 막 이렇게 안 앉아있습니다. 표정이. 전부 다 막. 무엇보다 청춘의 아픔을 함께 하려는 멘토의 마음에 관객은 감동합니다.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미안합니다.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참 그 녹록치 않은 이런 환경을 물려줬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정말 위로 드리고 격려 드리고 싶었고요. 힘내세요. 지난 5월부터 27차례 열린 청춘 콘서트에 모두 47,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확실하게 뭔가 담고 가는 느낌이고요. 가슴속에 뭔가 가득 찼다는 느낌이 들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큰 가르침을 배웠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 요즘 멘토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젊은 세대 사이에 멘토 찾기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해줄 멘토를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대표 멘토로 꼽히는 인사들과 20대 청년들을 만나 최근 불고 있는 멘토 바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비소설 부문 사상 최단기간에 100만 부 판매를 돌파한 아프니까 청춘이다. 서점마다 멘토 관련 책들이 더불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자 김난도 교수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라면서도 청년들이 처한 현실에 안타까운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게 돼서 저자로서 저도 참 놀랐고요. 놀라면서도 한편 좀 걱정이랄까 짠한 마음도 같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글로라도 위로를 받아야 할 만큼 우리 청년들의 슬픔과 아픔이 굉장히 깊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구나 하는 것.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 강연 요청으로 더 바빠진 김 교수는 책에서는 못다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하나 하는데도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되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좌절과 아픔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젊은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젊은 청년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지. 극심한 취업난 속에 벌어지는 이른바 스펙 경쟁.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한 미래. 도를 넘어선 경쟁 사회에서 멘토를 찾아 위로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세대적 특성으로 자리 잡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당사자인 20대 학생들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활발한